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물류랑 공급망, 효율성, 이걸 어떻게 높이면서 동시에 ESG 목표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그 방법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특히 그 AI를 활용한 경로 최적화랑 또 친환경 운송수단 도입 전략,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그랜드 아일랜드 익스프레스나 레오날드 익스프레스 같은 기업들 사례가 나오는데 AI 루트 최적화랑 친환경 차량 도입으로 진짜 비용도 줄이고 탄소 배출도 줄이는 그런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게 그냥 뭐 유행 따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서 정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기술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해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또 환경 부담은 어떻게 줄이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이걸 적용할 때 어떤 점들을 좀 고려해야 할지 아주 실질적인 관점에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목표는 여러분께서 이걸 듣고 우리도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AI 루트 최적화 성과인데요. 그랜드 아일랜드 익스프레스는 AI 자동화 덕분에 주당 트럭 수익이 17%나 늘었고, 레오날드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AI가 추천해준 경로의 80%를 실제로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고요. 와, 이 정도 성과면 정말 대단한데 대체 어떤 기술 덕분인가요? 네, 핵심은 크게 네 가지 기술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실시간 데이터 분석인데요. 그러니까 교통 상황, 날씨, 차량 정보 이런 걸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경로를 계속 최적화하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이걸 통해서 평균 운송 시간을 한 15% 정도 단축할 수 있다고 하고요. 15%나요? 상당하네요. 네. 그리고 다음은 예측 분석입니다. 이건 과거 운행 데이터를 AI가 학습해서요. 가장 연료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경로를 미리 제안해 주는 거예요. 이걸 잘 활용하면 연료 소비를 최대 25%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와, 25%?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동적 경로 재조정 기능인데요. 갑자기 교통체증이 생기거나 사고가 났을 때 AI가 즉시 최적의 대안 경로를 찾아주는 겁니다. 이걸로 배송 효율을 최대 3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아,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바로바로 대응이 되는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자원 최적화인데 이건 차량 용량이라든지 운전자 스케줄 같은 걸 종합적으로 관리해서요. 예를 들면 물류센터 처리 속도를 한 20% 높이는 식으로 전반적인 운영 효율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아하, 이런 기술들이 다 합쳐져서 구체적인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자료에 나온 수치를 보니까 해상 운송에 AI 적용하면 연간 4,700만 톤의 탄소 감축. 이건 뭐 엄청난 양이고 연료비도 최다 30에서 40%까지 아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규모가 크죠. 육상 운송에서도 스마트 배송 시스템을 도입하면 평균 배송비를 25%에서 많게는 40%까지 줄일 수 있다니 정말 효과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용 절감 효과가 아주 직접적이죠.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친환경 운송수단 전환 전력도 한번 보죠. 자료 보니까 CJ 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또 DHL 코리아 같은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2030년까지 100% 전환을 목표로 잡고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이미 전기 택배 차량뿐만 아니라 11톤급 수소 화물차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결정 포인트가 생기는데 바로 전기차냐, 수소차냐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료를 좀 분석해보면 한 100km 내외의 도심 단거리 배송 있잖아요. 여기에는 전기차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단거리에는 전기차. 네, 경유차랑 비교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을 한 56.2% 정도 줄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충전 인프라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좀 더 낮죠. 롯데 글로벌로지스가 콜드체인 정교 화물차 도입해서 200대까지 늘리려는 계획, 이게 딱 그런 사례고요. 그렇군요. 반면에 300km 넘어가는 장거리 운송이라든지 아니면 좀 무거운 화물을 옮길 때는 수소차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충전 시간이 5분 내외로 아주 짧다는 거죠. 아, 충전 시간이 짧군요. 하긴 장거리는 그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에미레이트 스카이 카르고가 2026년에 수소 트럭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장거리 운송의 특성을 딱 고려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성 측면도 안 따져볼 수 없겠죠.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는 연료비가 경유차의 한 3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네, 연료비 절감이 크죠. 수소차는 또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해서 유지 보수비를 한 40%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라 세제 혜택 같은 걸 잘 활용하면 초기 도입 비용 부담도 좀 줄일 수 있겠고요. 아, 맞다. 특히 그 10톤급 친환경 대형차 한 대가 주는 환경 개선 효과가 1톤 트럭 10세대 분량이라는 점도 전략 짤 때 꼭 고려해야 할 요소 같네요. 네, 규모의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실제 도입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구체적인 실행 단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료에서는 4단계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현재 우리 회사 운송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별 연료비가 얼마인지, 총 운행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차량별 연비는 어떤지 이런 기초 데이터부터 파악하는 게 시작이죠. 네, 현황 파악이 먼저군요. 그렇죠. 두 번째 단계는 우리 상황에 맞는 AI 루트 최적화 솔루션을 선택하는 겁니다. 뭐 옵티멀 다이나믹스나 데스카르트 같은 글로벌 기업 솔루션도 있고 아니면 포스코 DX나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같은 국내 기업 솔루션도 있으니 다양하게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선택지가 꽤 다양하네요. 네. 그리고 셋째 단계는 친환경 차량 도입 로드맵을 수립하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단거리 노선은 전기차 중심으로 먼저 도입하고 장거리 노선은 수소차 도입 가능성을 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인프라 구축과 교육입니다. 충전소를 설치하거나 수소 충전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운전자분들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꼭 같이 가야 합니다. 그렇군요. 단계별로 차근차근 접근해야겠네요. 그럼 성과 측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 지표 KPI 설정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아주 중요하죠. 자료에서는 단기 목표와 중장기 목표를 나눠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6개월 안에 연료비를 20% 이상 절감한다거나 평균 배송 시간을 15% 단축하는 걸 목표로 삼을 수 있겠고요. 6개월 안에 20% 절감. 꽤 도전적이네요.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한 1년에서 2년 내에 총 운영비를 25%에서 40%까지 절감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스콥 1 배출량. 그러니까 기업이 직접 통지하는 배출원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등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 스콥 1 감축 목표까지 구체적이네요. 여러분의 조직에서는 이 중에서 어떤 지표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AI 경로 최적화 그리고 친환경 운송수단 도입이라는 이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해서요. 물류 효율을 높이고 ESG 경영 목표까지 달성하는 방안을 여러분의 자료를 통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역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그리고 전략적인 기술 도입이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걸 넘어서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정말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다룬 게 운송 분야였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공급망 전체 과정 속에서 예를 들면 창고 운영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재고 관리 전략 같은 부분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런 비효율성은 없을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아주 흥미로운 논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숨겨진 비효율성을 찾는 것 다음 단계로 꼭 필요하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